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취업을 하러 서울에 올라오기 전 사랑에 빠졌던 여자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도 안 하는데 마냥 서울에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본가로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공부를 하고는 했어요. 제가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네 밥벌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집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보고 야간에 알바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바해서 용돈 받아 쓰라고요. 무슨 야간 편의점 알바냐 뭐라 하고 싶었지만 성인이 돼서 부모님께 매번 돈 벌리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야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야간에 알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평소 그냥 진상도 많은데 술 먹고 술에 취한 진상들은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야간에 편의점 일하러 나오신다고 하면 괜히 걱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야간에는 무조건 알바를 쓰라고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대에 와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빵 이런 거를 사서 먹고 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쯤 와서 부실하게 먹고 가는 여자가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살도 없는데 매번 삼각김밥 한 개 이런 식으로 먹는 걸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서 또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도시락이랑 음료를 챙겨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괜찮으시면 가져가서 드세요. 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폐기해야 되는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매번 삼각김밥 한 개만 드시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그래도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버티죠.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을 보니 내가 괜히 실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 입장에서는 괜한 동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녀는 살짝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화제를 돌리려 말을 걸었어요. 근데 매번 같은 시간에 거의 오시던데 그때 일이 끝나시나 봐요. 새벽까지 일하는 거 힘드시죠? 저도 새벽 알바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저 앞 고깃집에서 일해요. 새벽에 일하는 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알바 하나 더 할 수 있고요. 이 여자 참 열심히 사는 여자구나 싶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녀랑 대화를 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교대 알바가 오고 나서야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깨달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죠? 아니요. 저도 즐거웠어요. 사람이랑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고마워요. 가볼게요. 그녀는 왜인지 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가 편의점에 오면 저는 그녀와 함께 폐기 도시락을 먹고는 했어요.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어차피 폐기될 거고 저도 밥을 먹어야 된다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분식을 사오거나 커피를 사오고는 했어요. 아무도 없는 야간 편의점이 저희 둘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편의점이 아닌 밖에서도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저 둘 다 쉬는 날을 맞춰 밖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유명한 맛집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술을 한잔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 없는 취준생이고 그녀도 돈이 없어 힘들기 때문에 술을 사서 그녀의 집에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에게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취기가 올랐고 눈을 마주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홀리듯 우리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고 그녀와 하나가 되려는 순간 그녀가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왜 그래요? 나 못한 얘기가 있어. 내 얘기 듣고 현우 씨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 나를 안아줘. 갑자기 진지하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이야기일지 살짝 겁이 났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야 했었는데 현우 씨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말하기가 어려웠어. 나 실은 이혼한 돌싱녀야. 아이도 있고 전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는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못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돈 벌고 있는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끙끙거렸을지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미 콩깍지가 씌일 대로 씌어서 그녀가 애딸린 이혼녀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진 게 없지만 취업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철이 없었던 거죠. 상관없어요. 당신 과거가 어떻든 나는 그냥 당신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해요.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그녀의 눈에 입을 맞추며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마냥 청순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는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저를 휘어잡았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매력에 저는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제가 있는 편의점으로 왔고 저희는 만날수록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다 보니 그녀와 함께 직원용 창고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고는 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종소리가 들릴 때면 정말 스릴 넘쳤습니다. 그날도 그녀와 함께 창고로 들어가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너 이 자식!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녀는 연신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했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정을 다 설명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이러라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도 해주면서 보낸 줄 알아? 그리고 애 있는 이혼녀가 가당키나 하냐?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럴 거면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 저 민정이 포기 못해요. 아주 연병을 하네.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한테 이제 아무런 지원 안 해준다. 정신 차리고 서울 다시 가. 후회할 행동 그만하고 오늘 날 박는 대로 서울 올라가라.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인지 오히려 그녀가 제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에게서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해서 자리 잡은 지 3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기도 했고 계속 생각이 나는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망설여지네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은데 소식조차 알 수 없으니 더 애틋하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후회하기 전에 연락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연락을 하는 게 그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처음으로 독립해서 이사를 한 20대 남자입니다. 부모님 댁에 얹혀 살 때는 몰랐는데 독립을 해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집돌이거든요. 가전은 거의 옵션으로 다 있는 곳이라 가구랑 집을 꾸밀 소품들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중고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중고로 구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당근을 하면서 제게 필요한 물건이 없나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한참 구경을 하다가 거실 소파 앞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놓고 싶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테이블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상태도 거의 새 것처럼 좋아 보였고 가격도 괜찮아서 구매를 하고자 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채팅을 했더니 물건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고 가구이다 보니까 직거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차를 끌고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분 혼자서 들고 가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 건장한 남자라 그 정도는 들 수 있어요. 아, 남자분이셨구나. 네, 그러면 내일 뵐게요. 다음날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테이블을 가지러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판매자분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내일 갈게요. 너무 미안해요. 내일은 꼭 시간 빼놓을게요. 나가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살짝 짜증이 나긴 했지만 싸게 사려면 어쩔 수 없지 싶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나온 김에 그냥 친구랑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는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내일 12시쯤 시간 괜찮으면 그때 올래요? 네, 저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서요. 그럼 12시에 갈게요. 저는 지금 딱히 일을 하고 있던 게 아니어서 시간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빨리 받아오면 좋은 거니까 12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판매자분이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되게 섹시하게 생긴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왔어요?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들어와요. 굉장히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저를 맞이해준 여자를 보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헛기침만 나왔습니다. 잠깐 소파에 앉아 있어요. 마실 것 좀 갖다 줄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더니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집을 둘러보는데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테이블은 본인이 쓰시려고 사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독립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분위기로 집 좀 꾸미고 싶어서요. 젊은 총각 같아 보이는데 되게 세심한가 봐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편한 분위기로 꾸미려고요. 인테리어에 관심도 많고요. 잘 됐다.
실은 내가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나씩 내놓고 있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내가 약속 취소한 것도 미안하고 여러 사람 들락거리면서 물건 내놓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이사 가실 때 다 가지고 가면 되지 않아요? 내가 남편이랑 주말 부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있는 쪽으로 아예 내려가기로 했는데 어차피 남편 집에 물건들이 이미 다 있어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결혼하셨구나. 저는 너무 젊고 이쁘시길래 미혼이신 줄 알았는데. 어머, 고마워라. 오랜만에 이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진짜 빈말이 아니라 예쁘세요. 남편분도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쁘신 분을 두고 주말부부 하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맨날 밖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느라 신났을걸요. 이제 자유가 끝났으니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 아, 밥 안 먹었죠?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고 가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으면 됩니다. 내가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 말했죠? 주말 부부라고. 매번 밥 혼자 먹는 게 얼마나 외롭던지. 준비할 테니까 먹고 가요. 아, 진짜 괜찮은데.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외로웠던 건지 오늘 처음 보는 저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야 너무 땡큐였죠. 테이블도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소품이랑 가구들도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니 완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고 섹시한 그녀가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그녀는 많이 외로웠는지 신이 나서 계속 떠드는데 그 모습도 귀여워 보였어요. 밥을 먹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저는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천천히 둘러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뭐든지 다. 어차피 큰 가구들이나 가전은 좁은 저희 집에 필요도 없었고 저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소품들 몇 개를 고르고 다 골랐다고 테이블이랑 함께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진짜 다 골랐어요? 나도 골라도 되는데. 네? 그녀는 계속 제게 요상한 눈빛을 보내더니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남자 구매자 나오기를 기다렸거든. 말했지? 너무 외롭다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너무 좋은데. 나 어때? 나도 가져볼래? 순간 귀가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침묵은 긍정의 의미인 건가?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다가와서 키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저는 그녀가 키스를 하자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구입하기로 한 테이블 옆 소파에 그녀를 눕혀 우리는 하나가 되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과 어차피 이사 가면 마주칠 일도 없을 사람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시간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리고 저는 테이블과 소품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니 또 그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직 소품 많은데 더 가지러 올래? 저는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지만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외로운 유부녀는 정말 위험하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주말 부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채팅으로만 대화를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당근에 물건을 올린 게 있는데 그녀는 계정을 바꿔서 제게 채팅을 걸어왔어요. 그날 자기가 별로였냐, 왜 차단했냐, 다음 주에 이사하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와라. 계속 채팅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탈퇴를 하고 계정을 바꿔버렸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제 번호라도 알았다가는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형네 가게에서 일하면서 용돈 받아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생긴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1살 때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꽤나 콧대 높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녀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고 그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녀 마음에 들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아껴 그녀에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완전 호구였던 거죠. 제가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팔짱을 끼며 오빠밖에 없다며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고백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녀가 갖고 싶다던 선물을 준비해 그녀에게 고백을 할 준비를 했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미니야, 오빠 왔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야? 갖고 싶다고 해서 샀어. 미니, 너랑 진짜 잘 어울리겠더라. 대박, 오빠 진짜 짱이다. 고마워. 미니야, 나 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아, 오빠 잠깐만. 여보세요? 응, 왔어? 알겠어, 나갈게. 미안, 오빠. 나 일이 생겨서 지금 나가봐야겠다. 미안해. 이건 잘 쓸게. 그럼 언제 또 시간 돼? 나 할 말 있는데. 내가 연락할게. 그녀는 전화통화 후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창문으로 떠나는 그녀를 보는데 웬 외제차를 타고 남자랑 같이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답이 없었어요. 며칠 후 친구에게 들으니 제가 완전 호구 잡힌 거라고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고 떠들고 다녔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녀는 뒤에서 저를 까내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살도 더 빼고 외모도 가꾸고 자기 관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형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친구가 술 한잔 하러 왔습니다. 야, 대박인 거 알려줄까? 뭔데? 왜 걔 있잖아. 네 첫사랑 미니. 요즘 다단계에 빠져서 애들한테 연락하고 장난 아니래. 그러다 민수랑 술 먹고 있는데 술집에서 만난 거야. 친한 척 하면서 너 연락처 아냐고 물어보더라. 대박이지? 걔도 진짜 염치 없다.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대? 내가 그래서 네 연락처 알려줌. 돌았어? 내 연락처를 왜 알려줘? 너 사장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완전 눈이 초롱초롱해졌더라고. 이번 기회에 너도 나름 복수해봐. 걔 그날도 우리 있는데 물건 팔으려고 엄청 얘기하다 갔어. 사주는 척하면서 너도 한번 약 올려봐. 친구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좀 솔깃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저한테 연락을 하겠나 싶어서 잊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어머! 진혁 오빠? 와, 진짜 뻔뻔하게도 친구가 알려주자마자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빌민이? 와, 오빠 여기서 일해?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갑다. 그러게. 오랜만이다. 반갑네. 오빠 바빠? 시간 괜찮으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정말 뻔뻔한 태도에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아, 형 잠깐 나갔다 올게. 혼자 홀 좀 봐줘. 네, 다녀오세요. 잠깐 근처 카페 갈래? 응, 너무 좋아. 제게 팔짱을 끼며 찰싹 들러붙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얘기를 했어요. 오빠, 진짜 더 멋있어졌다. 운동 많이 했나 봐? 그리고 가게는 오빠가 사장인가 봐? 아, 뭐 그렇지. 오빠 공부만 열심히 하길래 이런 가게 차릴 줄은 몰랐네. 그래도 오빠 여전히 너무 멋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오빠 진짜 좋아했던 거 알지? 그랬나? 난 너가 내 연락 안 받아서 그 이후로 못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설마 내가 번호가 바뀌었었나? 그래서 오빠랑 연락이 안 됐나 보다.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잘 지냈지? 그냥 그렇지 뭐. 안 그래도 오빠 오랜만에 생각나서 보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딱 마주치지? 우리가 인연이 있긴 한가 봐. 그치? 그러게. 근데 아까 가게에는 혼자 술 마시러 온 거야? 응?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 만나서 다음에 보자고 했지. 너무 반가워서. 그랬구나. 저는 그녀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연락하며 만나는 동안 계속 이것저것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좋다면서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사달라는 듯이 어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중 작은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나름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요. 오빠,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나 이번에 실적 채워야 된단 말이야. 응? 제가 반응이 별로 없자 이제는 대놓고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야 되는데? 300 정도만 사주면 돼. 응? 응? 알겠어. 그럼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을까? 미니가 날 얼마나 만족시켜주는지 볼까? 저는 그녀에게 먼저 호텔 가서 있으라고 했어요. 가게 정리만 하고 간다고요. 그녀는 신나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빨리 오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저는 룸으로 올라갔고 비싼 와인이랑 룸서비스 음식 비싼 것들을 잔뜩 시켰어요. 룸으로 올라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가 안기며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다가 저는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잠깐만, 룸서비스 시켰어. 와인 한잔 하면서 분위기 좀 내야지. 진짜 로맨틱하다니까. 주문한 룸서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이거 되게 비싼 와인이잖아. 미니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봐? 맛있게 먹어. 그리고 오빠가 호텔 비용이랑 제품 주문할 비용 해서 내일 400만원 보내줄게. 그걸로 주문해. 진짜 오빠가 최고야. 고마워. 그녀는 신이 나서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며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빠, 어때? 좋았어? 좋았어.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나도 너무 좋아. 사랑해, 오빠.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저는 새벽에 몰래 나왔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쪽지를 남겨두고 집으로 왔어요. 다음날 아침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댔습니다.
바보같이 제가 돈 줄 알고 실적 채워야 돼서 자기 카드로 미리 제품 결제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나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찾아오면 저 모른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시험 준비하던 게 잘 돼서 형 가게에서 일하는 거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호구 취급하며 뻔뻔하게 다시 들러붙더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 오지 않겠죠. 덕분에 비싼 와인이랑 음식도 먹어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날 밤에 정말 좋았는데 그 기분을 이제 못 느낀다니 그거 하나 딱 아쉽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어가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 남편 동생이랑 두 집 살림을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교수님 추천으로 입사한 회사에 아직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복지 부분이 모두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다니고 있었어요. 저를 평소 예뻐해 주시던 대리님이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연애도 안 하고 있다 보니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러라며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대리님이 한창 이쁠 때 연애하고 그래야지 일만 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보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도 막상 나가려고 하니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설레이고 그랬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첫인상은 외모도 훈훈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깔끔하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줍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얘기를 재미있게 잘 이끌어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스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에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고 상견례 날짜도 조정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은 모임에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저랑 3살 차이 나는 동생은 친구 불러다가 집에서 치맥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한 다음에는 독립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어차피 결혼하면 다들 나가서 살 텐데 뭐하러 벌써부터 나가냐며 월세 낼 돈 모아서 결혼 자금이나 하라고 하셔 저희는 아직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종종 봤던 동생 친구여서 제가 치맥 쏠 테니까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이랑 동생 친구는 먼저 치맥을 먹고 있었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 왔어? 민준이 와 있었구나? 오랜만이네. 그러게 종종 놀러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도 먹고 그랬는데 누나가 바쁜지 통 마주치질 못했네. 야, 우리 누나 연애하느라 바빠. 이제 곧 결혼하신댄다. 진짜? 누나 결혼해? 그렇게 됐네.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슬슬 해야지. 그렇구나. 축하해. 우리 형도 결혼한다고 상견례 잡던데. 진짜?
우리도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해. 어? 우리 형도 그때 한다고 시간 빼놓으라던데? 신기하네. 민준이 너네 형 이름이 뭐라 그랬지? 김현준. 설마 우리 형은 아니지? 어머, 너네 형이 현진 씨였어? 어쩜 여태 몰랐지? 대박. 야, 니네 형이랑 우리 누나랑 결혼하는 거야? 나 형이랑 나이 차이 나서 안 친하잖아. 형 대학 가서부터는 따로 지냈고. 와, 여자친구 있는지도 몰라서 결혼한다고 상견례 날 잡았다 했을 때도 놀라긴 했는데. 누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완전 쇼킹이네.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되냐? 신기하다. 이제 도련님한테 잘 보여야겠네. 와, 너랑 나랑 사돈 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어떻게 그러냐? 그러게. 우리 형이랑 누나랑. 누나가 아깝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동생이 남자친구 동생이라고 하니 되게 신기했습니다. 치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사업을 하겠다며 퇴사를 했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바빠져 매번 새벽에 들어오고 쉬는 날 없이 나갔습니다. 나름 신혼인데 통 만나질 못하니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더 잘해보겠다고 그러는 건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질 못할 망정 투정을 부려선 안 될 것 같았어요. 매번 혼자 저녁을 먹는 게 안쓰러웠는지 가까이 있는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자주 시댁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휴, 현준이가 바빠서 어떡하니? 한참 신혼인데 갑자기 뭔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래도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바쁜 건데 이해해야죠. 고맙다, 세아가. 너가 내조를 잘하니까 현준이도 사업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저녁은 자주 와서 먹고 가. 네, 감사해요, 어머니. 바쁜 남편 덕에 외롭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도련님이 반찬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모임에서 여행을 가신다고 제가 또 혼자 밥 먹을 게 걱정이 되셨는지 반찬을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힘드시게. 우리 엄마가 형수 엄청 걱정하잖아. 한참 신혼인데 형 바빠서 맨날 혼자 둔다고. 이러다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니냐고 엄청 걱정하던데? 그러게, 현준 씨가 너무 바쁘다. 요즘 얼굴도 제대로 못 봐. 들어오면 눈만 붙였다가 나간다. 우리 형수 많이 외롭겠네. 내가 오늘 밥 친구, 술 친구 해줘야겠다. 술 사올게. 잠깐 있어. 와, 나 술 안 먹은 지도 오래다. 저녁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그럼. 저를 신경 써주는 남편 동생이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술을 마셨는데 민준이야 원래 술을 잘 마셨고 저는 평범하게 먹는 정도였는데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 그런지 취기가 빨리 오르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먹는데 제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니 괜히 울컥하면서 고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형도 참. 나 같으면 형수 같은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일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맨날 빨리 집으로 들어올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냐? 이해는 하는데 점점 힘들고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넓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나 봐. 오늘 민준이 너랑 술 마시면서 있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다. 언제든지 불러. 내가 형 대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술도 같이 먹어줄게. 말이라도 고맙네.
그래도 너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부만의 그런 게 있네요. 어떤 거? 이런 거? 민준이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민준이를 밀어냈어요. 뭐 하는 거야? 형수 외롭잖아. 내가 채워줄게. 나 같으면 형수 이렇게 외롭게 안 놔둬. 나 전부터 누나 좋아했어. 근데 우리 형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 그러면서 다시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지만 오랫동안 외롭기도 했고 술도 먹었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키스 실력에 이성을 잃고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남편 동생, 그리고 내 동생의 친구인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도 술에 너무 취했나 보다. 우리 오늘 일은 서로 잊자. 난 싫은데? 형한테 말할까? 현우한테도 말할까? 그럼 난리 날 텐데. 괜찮겠어? 왜 그래? 이러지 말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차피 나 내년쯤 캐나다 갈 거야. 언제 한국 다시 들어올지 몰라. 그때까지 누나 내 여자로 생각할 거야. 가족들 모르게 할게. 알겠지? 내 말대로 안 하면 나는 그냥 다 얘기하고 캐나다로 가면 그만이야. 그 이후로 남편 동생은 저를 애인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고 생각해주더라고요. 사랑받는 느낌을 줬어요. 바쁜 남편보다 더 남편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있을 때도 안 보이는 곳에서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지만 이제는 저도 우리 관계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캐나다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쉬워하는 저를 보며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바쁠 때면 항상 집에 와서 같이 지내고는 하는데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쉬워하는 제가 나쁜 거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